네, 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도 8가지 시장에서의 특징주를 잡아서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고르는 프로그램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쟁쟁한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끔은 최인호 전문가를 먼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네. 네, 가나다 순으로 제가 가나다로. 하고 그런 있어가지고. 네.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최인호 전문가 챙기나 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상형 월드컵 8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메타버스의 대결입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컴투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인터파크와 CJ CGV입니다. 문화 콘텐츠로도 엮일 수 있겠지만 네. 이 리오프닝으로도 엮일 수 아하. 있거든요. 네. 네. 자, 세 번째 라운드는요. 기판의 대결입니다. BH와 대덕전자. 약간 기판이 다르기는 한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라운드는 오르비텍과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네. 사실 어떤 이슈로 엮였는지는 잘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들이랑 같이 좀 면밀하게 그쵸.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8개 종목, 네 종목이 있을까? 저기 있다! 이렇게 하신다면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많이 제가 까불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8강 1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8강 1라운드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모닝쇼 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가면 나도 간다. 위즈윅 스튜디오고요. 그리고 네. 서머너지오와 컴투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링크를 지금 방금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들어가면요. 두 종목 중에 하나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이 조금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그런 종목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조금 궁금해요. 자, 우선은 이슈 토크 좀 간단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한 시세가 나왔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좀 시세들이 나올 수 있을지, 네. 대표적으로 그걸 연결해서 우리 미나앵커가 얘기했던 종목들까지 같이 한번 가볼 텐데요. 자, 2020년도, 22년도 다시 갈까? 김명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무조건 가죠. 네. 다시 간다? 제가 메타버스를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메타버스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트렌디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적 전반적으로 메타버스와 이제 반도체랑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그런 부품이 없다면 메타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여파이 안 좋은 만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세가 안 좋은 만큼 이런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즉 저는 건강한 조정 상태라고 보고요. 꺾인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 과대 낙폭이 나와 있는 그런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네. 이제 지금부터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옥석가리가 용기가 필요하다. 네, 용기가 필요하죠, 아무래도.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요. 네.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게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네. 지금 메타버스 이미 있는 거 아닌가. 똑같이 그냥 그 안에 들어가지만 않았을 뿐, 뭐 게임 같은 걸 하더라도 이미 그렇죠. 메타버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로블록스라는 예. 기업 아실 거예요, 네. 미국의. 기업이죠. 네, 그 청소년의 이제 미국 청소년의 60%, 70%가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 벌써 대부분 그만큼이나 다 가입을 하네요. 했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평균 2시간 이상씩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미. 아. 근데 그 게임이에요? 미국의 청소년들, 게임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냥 현실 세계에서 놀듯이 거기 안에서 만나고 거기 안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고 게임도 만들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실제 있나요? 돈을 거기서 벌어요. 맞습니다. 아, 게임을 그래요? 제작을 해서 어. 거기서 실제로 이제 청소년인데 뭐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그런 청소년도 이미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거기 안에서 이미 이제 생산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경제 상황이 다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고 미국의 미래의 모습이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미 거기서 이제 네. 경제적인 부분들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네. 출근도 거기로 하게 될 거예요. 메타버스로요. 좋은데요? 네네. 네. 네, 좋죠. 네. 요즘 새벽 방송을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 네, 있어요. 그냥 아침 미라니까. 출근도 그냥 메타버스로 하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가 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시켰던 게 네. 코로나 때 이제 집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재택근무. 네, 집에서 일을 해보니까 예. 나가서 일을 하나, 집에서 일을 하나, 뭐 다를 게 없어요. 원래는 집에서 일하면은 일이 잘 안 되고 회사가 안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쵸. 그런 걱정도 있었죠. 그런 게 있었는데 뭐 회사가 그렇게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그렇죠. 잘 그런 것도 보이죠. 있고 막상 해보니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복귀해라
라고 했더니 정말 퇴사를 한 인원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정말요? 난, 싫다면서요? 난 재택근무하는 회사로 가겠다. 대박이네요. 그 정도로 지금 그런 기류가 지금 이미 형성이 되었고, 네. 네,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 그런 공간이 네. 될 것이고, 네. 그런데 네. 제가 궁금했던 게 그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네네. 이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그렇죠. 또 가이던스도 좀 실망스럽게 네.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되게 많은 흥행이 있었고 붐이 있었는데 좀 그때 빠진 걸 보면은 지금 또 약간 올라가기에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결국에 메타버스라는 거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네. 산업을 지금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메타의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뭐 그런 메타로 사면까지 바꿨는데 당장에 뭐 그 메타에 대한 실적이 한게 없어. 나 한 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 지금 농사로 따지면 지금 씨앗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비료도 주기도 네. 한 색싹 정도는 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네. 그때는 너무 이른 시기였지만 이제는 진짜 꽃을 피울 시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는 네. 플랫폼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컴투스 같은 경우는 컴투버스를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디테일해서. 아, 그랬구나. 네, 그런 부분에서 허접할 줄 알았겠군요. 네, 허접할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뭐 싸이월드 Z인가요? 네, 그건 좀 네. 약간 허접해서 네, 저는 네. 좀 들어가고서 실망감. 그냥 네. 뭐. 사이월드 실망- 예전에 네. 하셨죠? 네, 당연히 했죠. 네, 네. 싸이월드 세대니까요. 도토리 주고받고, 네, BGM 깔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메타버스는 이제 앞으로 무조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포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업이다. 근데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 네. 저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그런 장비주들, 하드웨어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메타버스로 연결되기 위한 그런 VR 기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VR이나 AR, 그리고 이제 광링크죠. 메타버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5G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네. 5G의 그런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링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뭐 그러한 업체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제가 그 여기 방송에서 토마토에서 추천주로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렌텍이라고. 네. 이렌텍이요. 네,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KTNG에 전자담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아. 릴인가요, 그게? 맞습니다. 네. 네. 그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제 AR 장비도 합니다. 스마트 환경 단말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네.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이 렌텍이라는 회사 그리고 IM이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네. IM 같은 경우에 소니라든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네. 실제로 부품을 AR 글래스 필요 부품을 납품을 한 이력이 있어요. 관계사가 네. 짱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링크 대표주로는 이제 옵티시스, 네, 옵티시스 같은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이 짱짱해야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 속도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그 부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 나중에 메타버스 내에서 많은 실적을 가져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을 살펴보면은 네. 조금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네. 플랫폼 사업을 할 경우에 네. 플랫폼이 발달되면 달수록 그 양자 구도가 좀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약자와 강자가 확실히 강해진다는 거죠. 아. 네, 그런 점에서 조금 그런 베팅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네. AR, VR부터 먼저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현호 전문가께서는 전 그런 생각 들어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기대는 많은데 네. 도대체 언제부터 사야 되는 건지 맞아요.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자, 메타버스가 나오는 시점이 NFT하고 다 게임주와 같이 형성해서 같이 동방상승했던 게 거기도 좀 또 특징이 메타버스죠. 있었어요. 예. 네. 같이 동방상승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앱만 나오고 우리 말하는 그만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상승을 3배, 4배, 5배, 심지어는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진짜 상상을 나왔었죠.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가 포텐이 터졌는데요. 네. 제가 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처음에 소개 우리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자면 네. 남들이 많이 샀는데 이 대한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이 구조를 메타버스에 대한 구조요.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한 대로 모든 게 시스템이 아울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도 지금 이름이 변경했지 않습니까? 메타로 네. 변경하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메타버스 하려면 첫 번째 통신망이 좋아야 돼요. 광통신망. 그게 가장 5G 인가요? 기본인 제일 거군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래픽이라든지 이제 실현할 수 있는 현상들이 이제 보드들이 네. 메모리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야 돼요. 하드웨어. 자, 20년 전에 예. 우리가 게임을 한참에 대한민국이 핫하게 했던 스타크래프트. 네. 그것도 그
CD를 돌리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기계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CD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컴팩트 디스크. CD 너무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자, 예. 그러면 이 메타버스도 저렇게 좀 그래픽이 좀 첨단화되고 안에서도 4D라든지 가상현실이 구현하려면 그래야죠. 예. 네. 최대한 속도, 그 다음에 그 하드적인 부분,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서 분명히 계속 출시를 하겠지만 네. 그 속도가 같이 함께 아우러져야지만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가면 안 됩니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통신과 모든 게 아우러져서 같이 가야지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소외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메타버스랑 엮여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해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 많은 포트폴리오에 많은 그쵸. 종목이 들어가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죠. 예, 많이 네.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럼 부분이 순서를 있으니까. 좀 정해주신다면 그러니까요.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이제 VR, AR, 기계 쪽, 그러니까 하드웨어 연결하는 쪽. 기계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는 어느 쪽이에요? 전 XR입니다 오히려 그게 증강현실. 증강현실이요. 네, XR입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AR은 뭐고 XR은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다른가요? 이게 더 먼저 간다. 동계 올림픽 혹시 평창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개막식 폐회식 때 보면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뭔가 박진감 넘치면서 뭘 세상을 이렇게 안으로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그러니까 네. XR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익스텐션이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지는 현상, 네. 그래픽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신도 중요하지만 네. 하드적인 부분, 그래픽적인 부분 그 부분은 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을 잘 다루는 이런 그래야지 뭔가 게- 콘텐츠 예, 맞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게임이 돌아가니까요. 게임도 그게 일단 그래픽이 무조건 우선이거든요. 관련주가 있습니까? 그럼 약간 자이언트 스텝 이런 회사들. 그렇죠. 정확하게 딱 아시네요. 자이언트도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네. 그 MP라든지 그 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전문가께서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2022년에도 간다. 네. 그리고 가게 됐었을 때 하드웨어 쪽이 먼저 간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종목을 한번 골라보죠.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컴투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컴투스 홀딩스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지금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으세요? 저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최인호 전문가는요? 워낙 뭐 똑같은 회사니까 네. 네. 똑같은 회사입니다. 똑같은 회사다 보니 인수를 저는 했죠. 그렇죠. 이제 저는 재무를 봐서 재무회가 재무. 탄탄한 컴투스를 선택했습니다. 두 분 모두 컴투스를 골라주셨네요. 자, 그러면 컴투스와 관련해서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위지익이 지금 어쨌든 간에 탈락했다는 부분이 좀 밀려있기 때문에 네. 위지익은 또 왜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뭐 안 된다는 관점보다는요. 네. 컴투스랑 위직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컴투포스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네.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는 반면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묶는 다음에 이제 CG 그리고 VFX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그런 기술력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구현을 한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컴투스의 어떻게 보면 자회사인데, 위직 스튜디오의 자회사죠. 그 자회사의 역할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메타버스의 전반적인 그런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네. 때 투자하기 용이한 부분은 컴투스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컴투스에서는 NFT 그리고 네. P2E라는 사업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전반적인 투자 모멘텀을 봤을 때 네. 저는 컴투스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위지윅 스튜디오에서 일을 한 게 컴투스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직 스튜디오는 2023년에 어쨌든 컨센서스가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도 그런 CG 구현에 대한 그런 효과에 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영화 산업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작업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도 좀 조정 자리가 나오면 네. 좀 시장이 소외를 받을 때 떨어질 때마다 사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종목 중에서 위직 스튜디오 관련된 부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컴투스와 위직 스튜디오 어떤 부분을 고르셨는지 한번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의 선택. 13대 14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네. 사실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같은 가족이어도 그 안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회사를 먼저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면은 반도체 뭐 장비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위직 스튜디오도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시청자분들께서는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금 컴투스랑 지금 위즈가 같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의견까지 좀 합해 보면은 컴투스를 우선은 네. 4강전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고요. 위직 스튜디오와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 좀 전략을 좀 잡아주십시오.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7% 정도 상승했고요. 네. 예, 한 766억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영상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이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밀려왔던 거, 네. 그 다음에 또 새로 신작 출시들이 또 다변화되기 때문에 네. 여러 요즘은 이렇게 방송뿐만 아니고 이런 사이트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왓챠라든지 뭐 수많은 네. 많기 때문에 OTT들이요? 예, OTT 진짜 예.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너무 많아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변화했을 경우에 좀 상당한 파급 효과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콘텐츠 매출액이 늘어날 거다. 네, 맞습니다. 콘텐츠 네. 매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럼 위직 스튜디오와 관련해서 가격 전략 도와주십시오. 네. 차트가 나오나요? 네, 위직 스튜디오 차트입니다. 네. 자, 위즈 스튜디오가 보면 지금 한때 계속 이렇게 우상방으로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순간 이제 OTT 관련주들이 좀 빠지면서 네. 좀 이렇게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네. 내려가서 그래서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도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좀 시세가 좀 터지고 좀 뭔가 오르려면 영상 관련 이렇게 플랫폼들이 좀 많이 좀 출시가 됐을 때 기대작이 나오거나 할 때 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같이 함께 움직일 때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좀 보시면 좀 좋고요. 네. 예.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1라운드 정리를 하자면 컴투스가 4강에 진출하게 됐고요. 네. 이 위즈윅 스튜디오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위즈윅 스튜디오는 콘텐츠의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네, 8강의 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리오프닝이라고 또 우리 미나니까 얘기를 좀 해줬었는데, 네. 그게 또 세부적으로 보면 영화냐, 여행이냐, 약간 이렇게 좀 갈리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파크와 CJ, CGV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화냐 여행이냐. 그렇죠. 네, 그렇게 여행 해서 예약은 골라주시면 될것 여기에서 같아요. 네. 인터파크고요. 영화관 안 간 지가 한 2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CJ, CGV. 저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두 종목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들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김용우 전문가부터 볼까요? 저는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요? 인터파크. 손정희 파워로 가겠습니다. 네. 자, 최인호 일본에서 전문가. 답을 찾는군요. 자, 그리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리오프닝 플러스 리오프닝이 시작되면 제일 처음에 일단은 수혜를 받는 영화를 하겠습니다. CJ, CGV요? 네, 거기서 마음껏 음료수도 마시면서 수혜를 가장 먼저 본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두 분이 의견이 갈렸잖아요. 갈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력 어필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우선은 김영호 전문가님, 네네. 이 인터파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뭐가 될까요? 일단 인터파크는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풀리게 되면 이제 항공부터 네. 공연, 스포츠 뭐 애매할 수 있는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네. 할 수 있는 거는 다 여기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제일 모든 먼저, 티켓팅을, 네, 그렇죠. 제일 먼저 이제 사장 뭘 하려면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항공도 이제 예약을 해야 되고 예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파크가 가장 먼저 사람들의 다가갈 수 있는 접근적인 부분에서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두 분이 의견이 네. 다르네요. 네, 예,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해외 항공권 예약 건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번 달 비교한 거긴 하지만 8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역 지침에 대해서 자가격리 해제 네네. 네. 이게 가장 크죠. 그쵸. 해외 입국 갔다 와서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 그 네.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인터파크를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고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네.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손정희가 야놀자를 시작으로 야놀자를 인수를 했고 네. 이 야놀자를 통해서 인터파크를 인수를 했단 말이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손정희가 지금 하려는 손정희 회장님이죠. 손정희 회장님이 하려는 그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여행 거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인터파크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또 손정희 회장님 하면 어떤 분입니까? 나스닥을 주포로 움직였던 분 아닙니까? 큰 손이시죠. 네, 그래서 엄청난 큰 손입니다.
맞습니다. 나스닥을 주폭으로 움직였다는 거는 네. 정말 대단한 그런 거대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퍼즐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거군요. 네, 큰 그림을 맞습니다. 위해서. 그럼 네. 퍼즐 맞추기의 한 축이 인터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요. 네. 이번에는 CJ CGV. 자, 이 두 종목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인터파크는 요즘에 한참 이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F&B, 푸드 앤 베버리지라 해서 요즘에 일반적인 호텔 이런 데서 조식, 중식 뭐 이렇게 시켜 먹고 하는 거를 이제 패키지로 가서 이 패키지 팔잖아요. 팔기도 하고 예. 되게 안에 워낙 이게 플랫폼 자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 두 기업 다 재무 구조가 엉망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가 선택한 CJ CGV 같은 경우에는 적자 수준이 네. 거의 그냥 지금 상대편에서 우리 쪽이 상대 쪽에서 고른 인터파크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총 수준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둘 다 적자예요. 지금 두 개가.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은 우리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듣고 종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쵸. 이에 대한 걸 상당히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시고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네네. 둘 중에 뭐가 좋냐고 하면 네. 그 아까 손정희 분도 나왔지만 저는 CJ라는 큰 그림을 보고 네. 문제는 CJ 같은 경우에는 극장 문화를 전 세계를 바꾼 일단은 선구자 파이오니어예요. 자, 우리 어릴 때 단성사, 대한극장, 돌비 사운드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최인호 전문가 기억나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로 한정하게 네. 저때 아, CGV 네. 저희는 있었던 전혀 것 생각이 안 같은데 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그렇죠. 단성사가 뭡니까? 저희는 예. 시네마 세대여가지고. 시네마 세대예요. 그렇죠. 예. 그 외롭게. 시네마가 그 시대로 변하게 만든 게 바로 CJ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CJ고 지금은 뭐 콜라나 뭐 사이다하고 이렇게 팝콘을 먹지만 네. 지금은 이제 CJ 측에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양한 이제 베버리지 쪽, 음료 쪽을 많이 네. 이렇게 출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또 새로운 뭐 딸기 쉐이크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커피숍보다 더 맛있게, 더 다양한 예, 그걸 만든다 하니 카페 사장님인 예.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되게 뭐냐면 관심이 왔던 게 너무 적자가 폭이 큰데 이게 어떻게 이 회사가 다시 일어날까라는 데 대해서 근데 너무 좀 단점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영상이라든지 K무비의 그걸 위해서라면 그래도 이 종목이 좀 나아가야지만이 네. 다 같이 동망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메시지 차원에서 네.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최인호 전문가님이 고르신 이 CJ CGV는 요즘에 식품 사업까지 이렇게 좀 같이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업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같이 조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네. 것들이 많아서 이러한 조인할 수 부분들을 있죠. 좀 네. 메리트를 잘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를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최종 선택 우리 시청자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인터파크 대 CJ CGV입니다. 보여주시죠. 압도적인 여행이군요. 여행이네요. 네네. 다 나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나가서 영화 볼 수 있잖아요, 해외에서. 보지 마세요. 네, 그새 삐지셨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요, 이 인터파크를 4강에다가 올려놓고요. 네. CJ CGV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이라든지 내용 전해주시죠. 최인호 전문가님. 자, CJ CGV는 지금 상당히 힘든 우리 코로나를 어찌 보면 리오프닝에 관련된 첫 번째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이 언젠가는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계산을 하고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상반기 부분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5만 원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5만 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파크가 올라가게 되고요. CJ CGV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로 바라보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영화관 가고 싶습니다. 예. 자, CJ CGV. 여행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뒤끝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자, 그럼 8강 3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라운드 종목 보여주시죠. 제가 앞서 전에 이 3라운드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판의 대결이다. 좀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BH, 그리고 대덕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용 연성 회로 기판. 네. 한글로 읽었지만 무슨 어려워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기판입니다. 그리고 대덕전자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되겠습니다. 네. 각자 이제 영역이 있는 건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두 종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 더 이 안에서 좋을지 한번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는 애플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쵸. 네. 지금 FC, 그게 뭐죠? FC BG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판입니다. 예,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또 대덕전자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우선 전문가들께서 먼저 골라보죠. 최인호 전문가님.
예, 저는 시총이 높은 대덕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큼직한 대덕전자. 자,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는요? 애플카 너무 끌리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앞으로 산업에 핸드폰 산업을 네. 뒤바꿀 수 있는 부분 BH로 고르겠습니다. 핸드폰 산업을 뒤바꾼다. 이게 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폴드. 네. 네, 폴드에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 자랑 한번 네, 하고요. 업체인데 네. 핸드폰의 산업이 많이 이 폴드를 기점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에서도 초반에 엄청 조롱을 했거든요. 엄청 따라했죠. 폴드 했을 때 네. 저게 팔리겠냐, 무슨 뭐 장난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네. 보기 좋게 아주 그냥 생산성이나 아니면 실적에서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의 그 모델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 BH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이폰도 폴드 지금 계획이 있죠. 사람들이 네. 그걸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기다리는데 언제 나올지. 예. 유나인카님도 기다리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군요. 아무튼 그치, 근데 여자분들은 네. 손이 작으니까 큰 폰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남자 아이폰러 분들은 네. 지금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네, 그 저도 폴드나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BH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으로 본다면 네. 아이폰과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부품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대덕전자 쪽과 관련된 매력은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대덕전자는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일단 핸드폰까지 두 개를 아울리는 일단은 기판 회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PCB라는 게 아까 또 메타버스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거는 일단은 계속 이제 바뀌면 네. 그것도 계속 이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같이- 기판 자체가. 같이 바뀌어져야 기판이 돼요? 그렇지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기본이 되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뭐 PCB 하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코리아 서킷부터 시작했고 ISC도 있어 많은 종목 회사는 많은데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수한 네. 자기 VIP 고객들이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 두 개만 가더라도 엄청난 일단은 확실히 최인호 매출 전문가는 종목 고르실 때 굉장히 탄탄한 뭔가 하나씩이 있어요. 예, 종목이 크다든가 아니면 좀 인지도가 있다든가 아니면 고객사가 탄탄하다든가. 네. 예. 물론 김영우 전문가도 그런데 최인호 전문가 갑자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아,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종목은 예. 오를 때는 금방 상승하기는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BHC 같은 경우. 예,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같은 상승 모멘텀이 같이 오야지만 동반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대덕전자가 안 올라간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는 지금 투자하는 조건에 의해서 같이 오르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이 반도체라든지 약간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부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대감, 아까 전에 애플이라든지 이게 네. 기대감이 있을 때 같이 동반 상승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미리 선침해처럼 어느 이 정도는 눌림목에서 많이 내려왔으니 올라가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너무 좋네 가자 했다가는 낭패 보는 경우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그렇군요. 말씀드린 예.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두 분한테 하나씩 공격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애플이 어쨌든 간에 저는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네. 폴더블은 개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통계로 어떻게 본다면 네. 애플은 이제 개화를 하지 않았죠.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기대감에 불과한 거고요. 이제 폴드나 폴더의 그런 판매량 증가량을 봤을 때 네. 그런 지금 핸드폰의 산업 시장을 충분히 구조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비중으로 따진다면 지금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 10%에 해당한다면 네. 앞으로는 30%에서 40% 정도의 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라인업이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에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BH,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BH가 실적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네.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판매량이 지금 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BH의 그런 생산, 공급도 많이 네. 늘어난다. 그러면 실적이 그대로 BH한테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네. 거는 지금 네. 실현이 되고 있네요. 서서히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추천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좀 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팀쿡 형님 힘내십시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이 공격을 좀 해볼까요? 그 FC BJ 아까 전에 김영호 전문가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애플의 자율주행차를 그 연구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탄 아마 프로젝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해산을 했고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대덕전자 쪽에 어떻게 보십니까?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애플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자율주행하면 일단은 먼저 나와야 될 종목이 있다는 그게 부분이 나와야 돼요. 렌즈. 카메라. 그렇죠. 카메라예요. 예, 카메라들 예. 모듈이에요, 모듈. 네. 모듈. 그다음 모듈 케이스 그다음에 그에 대한 방수적인 것도 있는데 이게 카메라가 시간이 지나면 GPS 기능으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이 현실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이제 1번, 2번, 4번, 4번에서 계속 단계별로 이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렇죠. 룰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자율주행이 이제 GPS 기능이 같이 되면 프로그램화 형태화 되면서 렌즈의 영향은 이렇게 순간 사물 인식만 하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이 이제 받지 않고 가는 추세로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런가요? 지금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계속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즘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도 지금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는 걸 보고 있으면 네. 이는 추세적인 변화도 시점도 봐야 되는데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애플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지금 거의 뭐 고점이고 애플카도 그렇고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차량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지금 들어오지 애플만 않습니까? 있는 게 아니다. 애플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그 정도는 리스크는 그냥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네. 댓글창 보니까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대덕에 한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네, 이래서 이제 투표 결과는 진짜로 어떻게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 발표해 주세요. 야. 역시 대덕전자가 이겼네요. 대덕이. 자, 대덕전자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덕전자 4강에 올리고요. BH, 김영우 전문가님 전략 짜주세요. 일단은 목표가 25,000원까지 보고요. 네. BH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제 아까 뭐 시가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대덕에 비해서 작은 거지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에 달하는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 기업입니다. 예.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탄탄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목표가 25,000원으로 보고요. 이 부분도 이제 하락을 할 때마다 매집을 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눌렸을 때 그때 조금씩 사들여라.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신규 법인도 이번에 새로 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다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대덕에 비해서는 작지만 네. 이좀 다이나믹한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포텐은 저기서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많은 포텐셜을 갖고 있는 BH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대덕전자가 4강에 진출하게 됐고요. BH는 목표가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4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4라운드는요. 야, 도대체 이 두 종목의 연결고리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바로 오르비텍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4라운드 두 종목. 과연 도대체 어느 연결고리가 있는지부터 우리 전문가한테 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르비텍 방사능 관리에 지금 전문가다. 거의 국내 원전은 다 여기다 맡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인터넷 강의의 산실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종목, 최인호 전문가님, 어디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자, 이번에 당선된 그 윤석열 당선인. 당선인이 네. 이제 관련된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원전 플러스 교육. 메가스터디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IB 김영하고 다 연결돼 복잡한 상황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약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두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네.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기업이 좀 약간 부재된 사실이에요. 네. 네.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인해서 상당한 많이 보고 저가 이걸 종목을 되게 계속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 종목인데. 실제로? 예, 실제 제 종목이에요. 예. 네. 메가스터디는 코로나 터지는 뒤로부터 계속 좋게 가고 있는 종목인데 네. 관심이 다 코로나 진단 키트나 신약이나 그쪽으로 가다 보니 네. 약간 뒤로 없죠. 밀려난 종목이었어요. 네. 그게 다시 한번 부각된 건데 네. 일단 공기업이 일단은 부재로 해서 관련된 수혜주로 첫 번째 보시고 네. 요즘은 LEI 막 광고문 나오시죠. 노래 예, 그리고 나오는 뭐 거. 밀크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막 뭐예요? 노래가 어린이 노래 나오는 게 그게 밀크티요? 후커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박자와 감정을 넣어서 그걸 귀에 이미지하는 그게 좀 매력적인 그런 게 두 광고의 교육 광고의 특징이에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메가스터디의 특이한 장점은 뭐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온라인 강의도 있지만 네. 지금 또 이제 공무원들 하는 그러니까 네. 어른까지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아울러 할 수 있는 네. 이제 교육 시장을 이제 온라인으로서 간다는 그 당찬 프로젝트 가지고 있고 이번에 또 한 주당 2,000원 정도 또 배당이 또 나올 정도로 네. 탄탄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네, 너무 메가스터디 많이 나오면 안 될 것 고르신 같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네. 네. 그러면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떤 거 고르실 건가요? 저는 일단 오르비텍 골랐습니다. 원전으로 네, 가시는 원전으로 이제 네. 가는 거고 네. 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 부분과 있어서 네. IB 기명을 이제 메가스터디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IB 기명 같은 경우에는 대학 편입 교육의 이제 시장 점유율 한 70%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지금 최근에 편입이 됐는데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정책 수혜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IB 기명 같은 경우에 파인트리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성인 실무교육 서비스 스타트업 회사인데 실무교육이요? 네, 실무교육이요. 약간 뭐- 취업 교육처럼 그렇죠. 시켜주는 건가요? 네. 엑셀 같은 거 가르쳐주고 네, 있는 맞습니다. 겁니까? 맞습니다. 아. 네,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실무 교육에 대한 그런 스타트업인데 게 거기에 있군요. 지분을 90%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네요. IB 기명이. 네. 그러니까 되게 아까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 복잡하죠. 네.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일자리 관련주로 지금 취급이 되면서 이 IB 기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 올라가고 네.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이 오르비텍을 고른 이유는 네. 이 앞으로 원전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방사능 관련해서 특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 회사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기술이 일단은 받쳐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30여 개 정도 지금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모든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정기 점검 정비를 맡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신원을 3호기, 4호기 이제 또 개편이 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할 거고요. 네. 이제 원전이 노후화가 되면서 해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또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흑자가 나오면서 지난해 저 흑전을 또 한 부분이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재무 펀더멘탈 재무라든지 실적 그리고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이제 원전은 전 세계를 봐야죠. 네, 한국에 국한될 게 그렇죠. 아닙니다. 전 이것도 세계 트렌드예요. 네, 맞습니다. 전 예.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에 밀려서 원전이 좀 후퇴한 부분이 네. 있지만 실력으로만 본다면 전 세계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전 세계 탑티어를 유지를 하고 있는 기술력으로 탑티어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로 좀 진출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네. 다른 나라에서 지어달라고 이렇게 또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꼭 오르비텍이 아니더라도 네.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섹터의 전체적인 수급, 외인 기관들의 그런 매수세라든지 네. 그런 수급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요즘 보시면 원전이 되겠습니다. 진짜 물 만난 물고기 같은 그런 종목이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맨날 원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전 건설 이쪽 예. 무게는 항상 빠지지 않나요?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종목의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얘기 들어보고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르비텍과 메가스터디 교육. 그렇군요. 말이 안 되는데. 네, 갑자기 현실 부정. 예,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트렌드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영업 지금 적자폭이 강한데 왜 이 종목을 두 종목에서 봤을 때는 메가스터디는 작년마다 한 980억 정도 일단 네. 이익을 얻고 네. 일단은 재무 모든 가능성 그런 거 네. 다 좋기 때문에 근데 뭐 시청자가 판단할 거니까 그 좀 더 사실 매크로하게 예, 원전 쪽으로. 저도 오르비텍을 사겠습니다. 종목을 가슴에 한껏 상처 입으시고요. 네. 자, 지금 오르비텍 4강에 올리고 그럼 메가스터디 교육을 이제 가격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좀 잡아주세요. 자,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은요. 일단은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 거의 최강자로 지금 공용으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네. 공기업 지금 공무원 시험 치는 공단기도 지금 인수를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이건 그러니까 중장기 이번 이제 겨울까지 가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목표가는 14만 원 이상 올라가지만 14만 원으로 그냥 잡겠습니다. 14만 예. 원으로.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오르비텍이 올라가게 되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1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4만 원을 이상으로 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를 그쵸. 해 주셨으니까요. 네. 충분히 잘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8강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4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치열했던 8강을 뒤로하고 4강으로 올라온 네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컴투스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요, 인터파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덕전자가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르비텍이 올라왔습니다. 네, 자, 4강 1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컴투스 그리고 인터파크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대 리오프닝의 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네. 자, 우리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는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메타버스 갑니다 할 때는 컴투스, 그리고 이제는 뭐 여행 가야지 하시면은 이제 인터파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이 두 네.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하실 겁니까? 둘 다 좋은 종목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인터파크 같은 경우 리오프닝으로 오늘마저도 시세가 나온 부분이 있고 네. 컴투스는 이제 담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컴투스로 가겠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는 인터파크로 가겠습니다. 인터파크. 네. 시세가 이미 좀 나온 곳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좀 적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자 자, 입장에서. 인터파크는 예. 대장주인 하나투어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이제 대형 패키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 FIT 관련된 이렇게 개인이 갈 수 있는 좀 또 특징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끝난다 하실 시점이라 하지만 그래도 개인 FIT들이 움직이지 대형 이렇게 큰 단체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적자폭도 크고 하지만 네. 이제 코로나 시작 이제 풀리고 나면 나갈 수 있으면 그래도 인터파크가 네. 좀 더 관심이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됩니다. 그리고 굳이 해외를 안 나가더라도 호텔이라든지 약간 그런 뭐 1박 2박 호캉스도 많이 가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예약적인 부분에서도 인터파크가 더 유리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긴 뭐 해외여행만 여기에 예, 다루는 여행만 게 아닌 아니까 거죠. 예, 국내도 여행이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메타버스 컴투스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컴투스는 실제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앞으로 좀 많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금융이죠. 하나금융과 이제 인프라 구축을 약속을 네. 하면서 MOU 했더라고요. 자회사 이제 위딕 스튜디오 손 잡고 오늘 네. MOU 체결했죠. 네.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금 이 부분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메타버스 내에서 모든 거를 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MOU는 네. 컴투버스 안에다가 은행을 개점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냥 현실 세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냥 현실 세계 그냥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렇군요. 세계를 지금 컴투버스가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컴투스는 이제 앞으로 거기 안에서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P2E 그런 모멘텀 그리고 NFT에 대한 그런 실적 기대감 네. 그런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컴투스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보실 때에는 NFT 그리고 P2E 함께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 함께 봐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네. 거기 안에 이제 P2E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네. 안에서 NFT도 상품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큰 분모로 본다면 네. 그 안에 이제 공통 그런 부품으로 네. P2E와 NFT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같이 하는 회사가 컴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한 마리를 네. 다 잡을 수 있는 회사가 컴투스다. 네, 그렇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컴투스 프로야구라고 네. 네. 그 게임이 유명하죠. 있었거든요. 네, 유명하죠. 서머너즈 워도 유명한데 전 네. 야구로 더 유명했었죠.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추억을 갖고 있어서 네, 하지만 그게 이제 투자 모멘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리저리 애정도 있다, 종목에. 네, 열심히 이렇게 달려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달렸네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누가 결승에 갈지 정해집니다. 바로 네.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컴투스가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네요. 마음이 네. 아프네요. 왜요? 인터파크도 제 종목이었는데. 아, 그렇군요. 떨어졌는데 괜히 내 종목이라서. 아, 그러네요.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 인터파크 골라주셨으니까 가격 전략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터파크는 지금 시세가 지금 나왔다고 하지만 이 전고점만 하더라도 거의 9,000원이에요. 전 네. 고점 자체만 해도 9,000원이기 때문에. 네. 9,0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코로나가 일단은 종식이 되는 시점에 걸맞춰서 상승폭을 더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은 좀 약간 중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크게 그 이상이 12,000원을 잡고 가도 네.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그럼 네. 지금 매수해서 조금 기다리면 그렇죠. 충분히 네. 수익률을 창출해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시세가 반영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좀 사지 않았으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겠지만 근데 네. 주식이라는 거는요 지금 사는 게 제일 빠른 선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했을 네.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네, 그래서 잘 보시고 네. 자리 보고 눌림목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날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컴투스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고요. 인터파크는 중기적으로 바라보고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4라운드 4강의 2라운드로 진출하겠습니다. 입에 잘 안 붙죠? 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지금 대덕전자 그리고 오르비텍이 되겠습니다. 네. 참 이 회로기판이라든지 이런 건 좀 업황 자체가 최근에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진짜 원자력 발전처럼 시세가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쟁쟁합니다. 어떤 거 선택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링크 올라가면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지금 대덕전자 대 오르비텍 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이 가야죠. 당연한데 네. 약간 회사 돈은 일단은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에게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네. 재무 상태가 탄탄하지 못하면 기업은 네.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대덕전자로 알겠습니다. 합니다. 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네, 또 속을 뻔했어요.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는 대덕전자 분명히 좋거든요. 네. 꾸준히 이제 실적을 내고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 있지만 저는 이제 정부의 수혜도 있고요. 네. 뭐 재무 얘기를 하셨는데 재무적으로 흑자가 전환이 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의 턴어라운드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 그렇죠. 더 갈 수 있는 변동폭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흑자가 전환이 된 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르비텍을 고르도록 오르비텍. 하겠습니다. 네. 야, 오늘은 진짜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자. 매력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럼 각자 우리 시청자 선택하실 때 조금 도움되라고 간략하게만 좀 매력 어필하겠습니다. 우선 오르비텍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오르비텍은 아까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네.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 네, 그런 사업 분야도 가지고 있고 그쵸. 항공기 정밀 부품에 대한 그런 제조. 지금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에 따라서 항공기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항공기 쪽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지금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시세가 나올 텐데 네. 원전을 지금 대선 정책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이미 원전은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선 정책의 그런 수급이 빠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성장주라고도 봐도 되는 짧은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대덕전자의 매력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사이즈 자체가 네. 일반적인 우리 이렇게 PCB 만드는 회사에 비해서 좀 다양한 루트와 일단은 고객층을 일단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 삼성과 SK 가지고 있다는 점. 아,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컴퓨터 회로 기판이 PCB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관련되고도 기판을 만들기 때문에 네. 근데 다양성이 일단은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계속 수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세가 터진다면 네. 삼성전자와 함께 끝까지 갈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르비텍 대 대덕전자. 지금 팽팽합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덕전자가 대덕전자가 아까부터 인기가 많더라고요. 댓글에서도 계속 대덕전자 가자, 대덕전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군요. 자, 지금 대덕전자가 거의 한 1.5배 정도 많죠. 네, 결승에 좀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르비텍 관련해서 김용호 전문가께서 네. 가격 전략과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9,000원 보고 있고요. 네. 네. 어쨌든 원전도 지금 대선 정책으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고점 밸류에이션이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네. 조정 자리에서 이제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덕전자가 올라가게 되고요. 오르비텍은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 잘 반영하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드디어 결승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결승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결승 종목 공개해 주시죠. 바로 컴투스 대덕전자입니다. 야, 메타버스 대 PCB네요. 하나는 굉장히
뜬구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PCB는 코앞에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컴투스 미십니까? 아니면 대덕전자 미십니까? 대덕전자 가야죠. 갑자기 180도 꺾어버리네요. 네, 이런 시장 속에서 네. 컴투스의 그런 성장주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네. 대덕전자에 갑자기 맞아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네. 내일 대덕전자, FMC 네. 회의 결과 오늘까지죠. 그것도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대덕전자, 갑자기 대덕전자를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최인호 전문가님도 대덕전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뭐, 컴투스 그런가요? 하진 않으시겠죠? 아, 네. 한번 들어보죠. 최인호 전문가는요? 대단하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고르고도 이렇게 다른 네. 리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김영우 전문가가 당황한 것 같으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일단은 대덕전자 뭐 FC, BGA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차 부분에 있어서 이 FC, BGA랑 기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실적이 앞으로도 그건 이제 성장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어쨌든 기판 쪽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발전을 할수록 삼성전자가 커져 나갈수록 그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그쪽에 기판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을 어떻게 보면은 실적의 그런 상승을 보장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김영우 전문가한테 대덕전자 얘기 좀 들어보고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컴투스가 여기서 이렇게 밀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컴투스요? 예. 컴투스가 왜 밀렸었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게임주부터 시작해서 뭐 NFT 관련주, 그다음에 요쪽 관련주들 지금 보고 있으면 짜증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물려있는 종목 갖고 뭐 지금 장난치냐고. 예.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이게 돌고 돕니다. 근데 도는데 지금 단지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된다 뿐이지 그렇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대장주고 그다음에 네. 워낙 탄탄하고 그다음 확장성도 크고 지금 대기업과의 콜라보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더라고요. 활발하고 네. 있죠. 지금 신한하고도 오늘 뭐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 하나금융지주랑 네. 또 오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 업무 협약까지 또 MOU까지 또 맺고 하니 어찌 보면 대기업이 손을 내민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성과 일단은 뭔가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컴투스 홀딩스는 제가 뭐 차트 한번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차트 한번 볼까요? 간략하게 한번 보죠. 예. 지금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가가 일단은 좀 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떨어지면서 계속 하방 추세를 밀리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좀 잡았다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렇군요. 네. 지금 시세가 터지지 않고 지금 뭔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네. 컴투스 홀딩스에 가지고 있는 그 게임에 관련된 주는 상당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13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13만 원. 예. 사실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꼭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이면 하나 그냥 가지고 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예. 괜찮죠.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는 진짜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꼭 한 종목은 가져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하나금융지주랑 합작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그 하나금융지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컴투스 말고 하나금융지주를 지금 사는 것도 당연히 괜찮네요. 하나금융주 사야죠. 예. 일단 금융이 일단 우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예. 하나금융지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네. 그 안에도 보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하나금융은 이런 그 금리 인상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업무 협약 체결 모멘텀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면은 지금 컴투스를 볼 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를 예, 봐야 되는 거네요. 똑똑하시니다. 이제 자리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한 방송 7번 하니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깜짝 좋은- 놀랐어요. 진짜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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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었나요? 진짜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실합니다. 컴투스와 관련된 부분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럼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대덕전자로 딱 모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네. 거의 뭐 5배나 차이가 나네요. 네. 역시. 이미 결판은 나 있었다. 얘는 진짜 예. 그러면 지금 김영우 전문가께서 네네. 그럼 대덕전자 관련해서 전략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전자는 그냥 삼성전자를 투자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시고 적금 붙듯이 이렇게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표가는 27,000원 보고요. 네. 꾸준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적금 들듯이 이렇게 사신다면 대덕전자도 꾸준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승자를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네, 오늘 또 우승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네. 자, 대덕전자가 지금 최종 우승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미래도 미래인데 당장의 숫자 찍히는 것도 중요하죠. 네. 관련돼서 대덕전자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하나만 더 듣고서 마무리 짓게요. 최인호 전문가께서 아까 전에 이제 컴투스 관련해서 13만 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김용우 전문가도 그 네. 가격대에 비슷하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목표가를 14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컴투스가 조정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위 대덕전자 지금 1위로 좀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가 얼마가 나왔죠? 2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네. 27,000원 좀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의 차트 좀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